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네. 와. 이제 2학기도 적응 잘 하셨을 만한 기간이 지났는데 네네. 다들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듯한 날씨 속에서도 먼 곳에서 저희 쌤톡 가족분들 달려오셨는데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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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을 이제 조금 있으면 앞두고 있어서 애들이 많이 네네. 안 잘까요? 아이들은 사시사철 잡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늘 자요. 늘 자요. 네네. 안녕하세요. 가을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가을방. 김작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반갑습니다. 조금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힘이 생겨요? 위로받는. 조금씩. 예, 위로받는.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아시죠? 치명적인 귀때라고. 귀를 때래. 와, 이거 무서워 죽겠네. 귀에서 야. 손을 떼란 말씀이었어요. 네. 네네.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빨습니다. 오늘 쌤톡에서는 글쎄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도 같고 또 관심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나.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한 일원으로서 공감 갖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역할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기간제 교사, 물론 이제 강사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게 좀 다급하게 하는 듯한 네네.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쌤톡 가족분들하고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한 뭐 찬반도 아니고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네. 뭐 이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논의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그 똥을 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똥을 싸는 사람이 있고 닦는 사람이 있는 게 이 한국 사회 교육부의 특징 아니겠어요? 야, 네. 전례가 너무 고급지다. 네, 거기죠. 예. 저는 제 똥 제가 닦는데 교육부는 똥을 싸고 치우는 거는 치우는 건 선생님이나 일선에서 주변 치워야 되는 게 예. 제가 그 시작은 교육부예요. 그렇죠. 네네. 이 모 씨가 있으면서 그치. 한시직 강사 기간제 교사가 대폭 늘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부를 통한 그 정권들의 어떤 정책 실패된 네네. 정책들에 대한 어떤 그 후과들을 나중에는 고스란히 그 정권은 사라지고 그 네네.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나머지는 또 우리가 또는 또 그런 자리를 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또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쌤톡에서 예전에 다뤘던 거 보면은 지금 비정규직의 이제 학내에서의 이제 비정규직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교육 과정을 계속 네네.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규직을 계속 뽑지 않고 네네. 수급 상황들을 갖다 잘 못 맞습니다. 맞추는 상황들이 일단은 발생됐고 실제로 얼마 전에 교대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네. 큰 문제가 한 번 더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 후배들 쪽박 났죠. 예. 네. 지금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버렸죠, 사실은. 90명? 90명이에요? 네. 졸업생이 500명 가까이인데 90명을 저희 때 이제 그 교육청의 임용수급 실패는 한두 해 된 게 아니고요. 교대생들은 이 투쟁을 몇십 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십몇 년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07년도 임용 합격자인데 저희 같은 학번에 부산이 또 쪽박이 났었어요. 그때 네. 또 그래서 75명 졸업생이 400에서 500 가까이 되는데 네네네. 75명을 뭐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임용수급 실패를 계속 그 수급 정책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제 했었죠. 근데 4대 같은 경우는 진짜 포기했어요. 근데 4대는 또 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또 다른 이렇게 좀 다르죠. 엄청 아예 많죠. 다르죠. 네, 제 교과는 심지어는 서울에서 뽑질 않았습니다. 네. 네, 한 2년 정도. 0이야. 영이야, 뽕이야. 서울에 이제 그 교과가 있는 대학이 이제 서너 개 이상 되는데 교직 이수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안 뽑아.
0. 사범대는 또 좀 더 오래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예. 있죠. 일단은 사범대 확장과 그 교직이수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실은 임용 문제가 일단 터졌고 거기다가 중고등은 더 정규직을 안 뽑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정규직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초등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말수 선생님께서 연원을 따지자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수급의 문제, 그죠? 어디까지 가요? 더불어 이제 더불어 아마 기간제 교사의 어떤 역할은 정말 과거에는 그렇죠. 뭐 산유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또는 휴직이 필요하신 이분들에 대한 빈 자리를 단기적으로 역할을 그렇습니다. 맡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해임과 채용이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것을 학교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면 굳이 수급 상황을 고민하고 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부의 어떤 얄팍한 그 생각이 지금과 같은 기간제 선생님들의 인원수 확대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교육부가 방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같은 게 사립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립 채용 문제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 예비 교사들도 꽤 많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구조적인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이제 지금 이제 기간제 그 교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이제 한꺼번에 푼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건 밀도 있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실 초등은 조금 더 그래도 뭔가 안정되고 모범적인 케이스로 계속 유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렇죠. 수급에서도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보다는 대부분 이제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나름대로는 수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왔는데. 근데 올해 터졌잖아요. 그 안정적인 그것마저도 터졌잖아요. 이제 교육청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쪽은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중고등은 이제 아예 정규직 비율 자체가 또 초등에 비해서 되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이유가 뭐냐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가 정의가 돼 있어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돼 있습니다. 1번, 교육공무원 제32조 1항 1호.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2번,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의 경우.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3번, 이게 사립학교에서 악용하는 겁니다.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왜냐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사립에서는 그런 과목이 아닌 것도 한다는 거죠. 주지교과도. 4번 그 뒤로 갈수록 더 황당해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문제네. 5번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초등은 선생님들 수만 확보하면 교과와 관계없이 다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를테면 수학이 빠져버린다. 그럼 다른 선생님 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기간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럼 옛날에는 그럴 때 기간제를 안 쓰고 율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제가 옛날에 있었죠. 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니까요. 그치.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규직 TO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게 문제예요. 정규직 TO를 안 내는 이유는 일단은 교육 과정 자체가 유연화되게 됨에 따라서 수급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만약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뭘 선택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은 분명히 과언이 날 거고 어떤 과목은 모자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사실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2015년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 선택폭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뭐냐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아예 국가에서도 뽑지 않는데 당연히 사립학교에서는 뽑지 않겠죠. 사립학교에서는 특히 이 32조 1항 3호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담당하고 한시적으로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속 하지 않는 고용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용 사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학 기간제 교사가 한 4년까지 있는데도 나중에 이 사람을 써야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 잘라버린 보내버리고 거죠. 다음에 또 다시 네네. 화내시고 또. 그러니까 여기는 비정규직의 항상, 원리죠, 예, 그게. 항상 수학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네. 앞으로도 부족할 거고 이 이후로도 아. 부족하지만 정규직은 안 쓰겠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공립에서 TO를 안 내는 경우, 이를테면 정규 교원이 34명이 필요하다. 뭐 어느 학교, 우리 학교 예라고 칩시다. 얘기하기 쉽잖아요. 모 네네네. 중학교. 네, 모 중학교 34명이 필요한데 그럼 34명을 발령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신규 채용이든 아니면 뭐든 이동이든 전입이든 해야 되는데 30명 정도만 발령을 내는 거예요. 전임으로는. 네, 교사가 정규 교사 30명이고 4명은 발령을 안 내줘요. 교육청에서? 네, 교육부에서 TO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4명은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학급 총량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픽스해 놓는 거지? 아니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 때문에 그래요. 교육과정이 아니요. 크요. 교육과정도 있지만 두 번째 앞으로 학생 수가 줄 거니까 미리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게 학급 총량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따귀를 넌 앞으로 맞을 거니까 미리 맞아라. 그래. 예. 그때까지 우리가 예. 미리 고용하면 돈이 예. 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미리 그렇죠. 잉여가 되기 전에 잉여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뽑지 않겠다. 미리 고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네.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34명이 필요한데 30명만 그렇죠. 발령을 내도 네네. 이게 전보나 이런 걸로 전출로 인해서 수급 상황이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입이랑 이런 거 다 아니, 그러니까 합쳐도 30명. 교과로는 수급이 되는데 아니죠. 34명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총원은 34명인데 교과로는 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30명을 제한을 해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사립학교는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과원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도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는 더 심각하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사립은 있는 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학급수를 계속 줄여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과원이 생겨요. 그렇죠. 과원이 과목, 아니, 생기는데 과목에. 문제는 뭐냐면 그 과목만 과원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TO 자체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명이 잡혀야 네. 되는데 네. 한 가에서 한 명이 더 많으면 사실은 한 명이 모자른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널널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 2학교의 TO는 정해져 어차피 있고. 장용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과는 어쨌든 간에 정식 교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인근에 보게 되면 한 3분의 1 가량이 기간제 강사예요.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3분의 심한. 1. 예.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은 건데요. 굉장히 높죠. 초등학원 비교를 저희는 기간제가 정말 아까 딱 그렇게 얘기했던 뭐 산유나 네네. 그럼 그런 경우만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의 비율은 3.3%. 3.3%. 네. 우리는 정말 중학- 딱 정말 그렇죠. 딱 비정규직 필요한 네. 사람만 중학교는 들어오는 14.4%. 그렇다니까요. 거의 TO를 안 비슷하죠. 내주니까. 고등학교가 제일 많죠.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14.5%입니다. 거기가 14.5%인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그렇죠. 비슷하죠. 평균 내니까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기간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도 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 수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 통계는 기간제 강사는 또 기준이니까. 제외라는 예,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간제 강사 포함해서 3분의 14.4% 1이니까 가 아니네.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학교에 있다고 교사로 보시면 있는 되는 거네요. 정규 교사를 발령을 내서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잉여 인원이 너무 무서운 거야. 잉여가 되니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온 게 제가 처음 학교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2006년부터 네. 애들이 줄 거니까 맞아. 그 맞아. 해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얘기한 지 지금 10년 학급 넘었습니다. 총량제 얘기 들은 게 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쌤톡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많이 다뤘죠. 학생 수가 줄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교육의 질을 그렇잖아. 높여야 되는데 네네. 이제 사립학교에서의 그 해결 방안은 좀 달리 얘기를 하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 OECD 기준에 아직도 못 미친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냥 학급당 인원수도 그렇고 교원 월급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이런 교육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인원과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 어렵죠. 인원수가 사실은 20명 가량 정도로 낮아져야지만 개별화된 교육들이 사실은 가능한 네. 거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사회를 진짜 비전을 꿈꾼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총량제 인원들을 갖다 어쨌든 줄여가지고 지금 뽑아야 될 인원들을 갖다 대폭 뽑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학급 총량제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게 학급 수의 초등의 경우에요. 초등은 학급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사 수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속으셨어요. 그거 폐지됐습니다. 아, 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몇 명, 한 명, 1.1 이렇게 플러스 중학교는 또 얼마? 초등학교가 제일 적은 걸로 기준이 돼 있었잖아요. 그 시행령 자체 폐지했어요. 그걸 없습니다 이제. 없다 함은 그리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바꿔놨어요 시행령을. 지역교육청에 미룬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법정 정원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할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자체도 다 원래 학급 총량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된다. 그렇지. 근데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급수를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양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비정규적인 어쨌든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네. 아마 새로운 정권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게 한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시행령이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게 돼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교육공무원법 상에 공개 전형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개 전형에 의해서만 교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자격 조건은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원 자격증을 일단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교대는 저희는 일단 무조건 교대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교대 말고는 다른 방법 없죠. 일단 교대에 입학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정한 교육 과정에 대한 걸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학원에서 그런 과정은 없는 거죠. 없어요. 없죠. 없고 저희는 only 이제 뭐가 있냐면 교대를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근데 더불어서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예외는 있어요. 이화여대 딱 한 곳만. 그리고 교원대학교 한 곳, 두 곳만 예외라서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 자격증, 그러니까 4년 동안 초등교육을 전문으로 공부를 했다는 그 수료를 졸업시험을 통해서 받으면 그걸 통해 교원 자격증을 가지면 저희가 이 자격증을 가지면 이제 임용고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증인 거죠. 근데 사범대는 요즘에 어떻죠? 사범대가 있고 교직 이수가 있고 대학원에 가서 교육대학원을 가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다시는 말하면은 중고등은 굉장히 길이 많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 인원수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쨌든 학교에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초등은 현재 3차까지 시험이 있고요. 이제 계속 시험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험이 바뀌어서?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3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계속 바뀌죠. 또 다 전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교사 뽑는 거 좋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평가와, 경쟁을 시켜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교사 나오겠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오긴 했죠. 합격하셨네요.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현행 그 교육공무원법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이 되는 거죠. 공개 채용.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또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게 명기가 돼 있다는 명기돼 거죠. 있습니다. 실제로 돼 있죠. 이미 교육법상 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다.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상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현되려면 일단 개정이 먼저겠네요. 그렇죠. 개정을 해야죠. 만약에 하려면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면 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대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자격증을 남발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죠, 예, 사실은. 네네. 원래 옛날에는 교직이 매력이 없고 그럴 때는 교원 양성소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사범대를 그렇죠. 나오지 않아도 그냥 네, 동네 청년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때는 교직이 자격증을 나눠줬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것만 있으면 거의 교사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과잉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치열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말 국가가 이렇게 국가가. 막 너무 많은 걸 열어놔 버리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되게 맞아. 치열해져 버린 거죠. 그것도 사실 큰 문제의 축이긴 해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얘기는 타당하고 옳은 얘기거든요. 그쵸.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공공기관에 우선 그 비정규직을 먼저 해보자.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타당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정규 직원이고 네. 한쪽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거는 또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동일 뭔가 노동을 효율적인, 함에도 불구하고 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 계속 근무하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또. 비정규직에 그렇죠. 대한 역사를 잠깐 언급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건 IMF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건 자체의 개념이 없었다며요. 없었어요. 무조건 회사에 들어오면 다 정규직이고 사대보험 되고 그랬었는데 IMF 때 뭐 이제 대거 해직이 되면서 그 해직된 그 자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처음 생겨난 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거였는데 점점 비정규직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아예 그 법으로 또 뭐 이제 2년이었나요? 네, 처음에 2년이었죠. 2년이었죠. 나름 뭐 비정규직을 인정하면서 또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었지만 실제로 또 비정규직에 네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됐죠. 불이익적인 악법이 됐죠. 왜냐하면 2년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 원래는 비정규직은 IMF 때 국가적 위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IMF 조치에 IMF의 의해서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그 이전 정부들의 어떤 실책들을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아팠던 어떤 잘못된 정책, 어쩔 수 없었던 정책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우리 이미 다 갚았잖아요. 갚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불구하고 이 잘못됐던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갔죠. 나중에는 파견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겨나고 복잡하고 그쵸. 교묘하고 더 교묘한 그다음에 식으로 더 확대가 되는 됐었죠. 양상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정규직 양산한 문제.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되는 곳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안 되고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되는 곳의 여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가 정교사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수업도 네. 하고 담임도 하시니까. 근데 이 자리가 계약직,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 표현에 선생님. 네.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이유는 교육부가 티오를 안 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정규직이 인원을 주지 없으니까 그걸 않아서거든요. 비정규 대체하는 거잖아요. 어, 보통 어. 원래 비정규 정의 아까 말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결국 상시직을 그 일반 회사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핵심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치. 없는 정규직 그 자리에,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느냐. 결국 그 싸움은 예비교사와 기간제 선생님들 사이에 싸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사실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 건데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긴 부분이 어떤 있다는 거죠. 적폐에 따른 결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쭉 기간제 교사를 계속 그 자리를 계속 방치해놨다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내가 볼 때 방치해놨죠. 교육부에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방치해놨죠. 정규직을 정규교사 뽑지 않음으로써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근데 교육부는 되게 좋은 카드예요. 서로 그렇죠. 싸우게 만들고 네, 그렇죠. 자신들은 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해서 자 그래 놀아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정책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교사들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런 부당한 어떤 그 근무 조건에서 네네. 일하는 것 자체로서 이미 받고 있는 거 책임을 어쨌든 네네. 전가되는 거죠. 네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논의가 우리만 하고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이거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냐. 그렇게 될 만하네요. 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도 네. 있고. 왜냐면 이거를 다른 부처나 다른 고용노동부에서 논의를 하고 그 의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의가 있어서 회의가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과 예비교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적으로 정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찰부터 다시 돼야 되는 거다.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였나. 그렇죠. 뭐가 문제였나. 그 본질을 놔두고 마치 자기네들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또는 현재 전임교사들의 각자의 이해 타산과 기득권 싸움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식의 관점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러면 일단 현직 교사,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그 다음에 또 예비 교사들의 각자 현재 입장이 좀 어떨까요? 각자 그 사안을 놓고. 지금 뭐 입장을 보면은 이제 예비 교사들은 분노 상태죠. 그렇죠. 엄청 분노하죠. 엄청난 분노 상태. 왜냐면 그 뭐 신금을 울리는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뭐 5년 동안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네, 임고를 준비했어요. 네. 다른 사람은 이제 정규직 포기하고 기간제 교사를 했어. 또 나름 사정이 있어. 돈도 벌면서. 뭐 사정 있죠. 네. 그 돈도 벌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더니 노량진에서 컵밥 먹은 자는 말 그대로 엿 먹은 거죠. 엿을 먹고 컵밥 대신에. 예, 그렇죠. 고마워야 되나? 월급이 올 줄 알았는데 엿이 오는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의 매몰 비용은 어떡하냐. 일단 기회균등에서 좀 문제가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임용고시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예비교사들의 분노는 장난 아니에요. 특히 중등 예비교사들은 잘 안 모이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앞에 가면 다 거기서 그 1인 시위 하고 있고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말 모래알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야. 이 정도인 거야.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옆에 이제 가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상시 되게 얌전하신 분이에요. 되게 양반스러운데 양 옆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을 해. 조용히 시작하는데 이 말이 되냐? 너희들이 티오로 내서 전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물론 이제 갈등을 부추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그런 걸 봤다는 거죠.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로 이제 이 심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등에 영전강 스포츠 강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뭐 다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수는 그러면 병원에서 정말 10년, 15년 일하던 사람은 오늘 갑자기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그 논리로. 이게 그러니까 학계에서 자격증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 공식적인 채용 과정 없이 바로 전환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이게 뭐냐면 저희가 중초임용을 받아들일 때 저희 초등은도 중초임용이 있었잖아요. 그러셨다면서요? 네. 예, 한때 있었죠. 한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우리의 어떤 그 좌절감이 있었어요. 네. 초등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문직이다라고 우리끼리만 구호를 외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사 선생님이나 영전 강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교원 자격증이 없으셔요. 근데 이제 계속 학습 보조로 들어오신 거예요. 대부분. 그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교사가 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전공자가 아니고 그걸 전문으로 뭔가 관심 갖고 배우거나 연구한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아까 분노하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한 애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정말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런 쪽 연구를 안 한 사람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예전부터 이제 한다면. 돈이 많아서 집에 차가 있어서 네. 뭐 그냥 아빠가 한번 해봐 그래갖고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는데 운전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운전할 수 있어. 네네. 그냥 도로 다니는 거야. 운전면허증 없지만. 근데 경찰이 잡았어. 당신 면허증 없지 않습니까? 무면허 아니니까. 근데 운전을 너무 잘해. 운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럼 그걸 무면허로 입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전 실력으로 그냥 인정해줘야 되나요?
무면허 입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죠.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의사로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이 이슈에서 정말 사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교사의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 이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교육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비 교사들이 분노하는 것도 나는 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사가 아무나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있나 봐요. 네. 교육부가. 너무 화가 나. 교육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정강 스포츠 강사를 도입할 때 그런 생각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으니까 도입했겠죠. 아니 그래서 영어 전문 강사는 오렌지 교육 때문에 어린지 교육 때문에 학교에 투입한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어 교육을 그럼 강화하겠다. 영어 교사를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죠. 맞아요. 그쵸. 근데 원어민 뽑고 영정강 뽑고 영정강 뽑아서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 이게 이제 그 도입됐던 시기가 또 이제 그렇죠. 이수위 때부터 그러니까 이땡땡 그 정부 다 아는데 그냥 시절이잖아요. 얘기하시죠. 예, 그냥 메가바이트 정부 때 한 거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어쨌든 수익 구조를 갖다 남기기 위해서 한 거. 실제로 교육의 어떤 그 진짜 장기적인 발전을 갖고 한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말 말 그대로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들 더 많이 뽑았었어야 돼요, 사실은. 게다가 영어 시수가 또 줄었어요. 늘렸을 때 확 뽑았다가 또 영어 시수가 다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또 정권 바뀌면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뽑아놓은 영정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가지고도 스포츠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스포츠 강사는 심지어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학교 폭력 예방이에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이어지나요, 또? 그럼요.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면 애들이 스포츠를 막 시키고 책으로 막 시키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그렇죠. 힘이 빠져서 못 때린다. 그렇죠. 힘이 빠져서 못 때린다. 내가 볼 때는 근데 힘이 더 좋아져가지고 강력 사건이. 맞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스강과 영정강은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게 출발한 것이고요. 정말 필요하면 체육 교사를 정확하게 체육 뽑아야죠. 교사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초등 체육 교사를 그럼 차라리 뽑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을 아직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일몰시켜야 됩니다. 이 정책 잘못된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하고 예비교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범대 설립에 되는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을 갖다가 나눠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정비되면 좋겠어.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수급사항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하는 그런 모형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요것만 투명하게 해도 사실은 정교사들 굉장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급당 인원수가 선진국형으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본 교육 모델을 갖다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무선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난 다음에 결국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답이 없어요. 예비교사고 니네들끼리 죽터지룩 싸워가지고 이긴 놈들만 올라와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저예산으로 그렇죠. 고급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한 정책 중에 기간제와 강사 비율을 높이는 거 이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급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수용해야 되는 교사가 학급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학급수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와 이런 정책을 바꾸는 방법이 우선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눈높이도 이미 선진국형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계속 교육을 공교육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그런 걸 이제 개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선생님이나 강사 선생님에 대한 임금이 전국 단위로 똑같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전환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교육청이 또 예산 안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답이 아무래도 없네요. 지금 현재 정권 새로 출발하면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이 참
각자의 입장을 갖고 있고 각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논란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간제 선생님이나 강사 선생님 중에도 정말 좋은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규직화 되도록 뽑는 게 가장 우선인데 단시일 내에 단순한 방법으로 저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간제 선생님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땐 바로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학교에서 임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임용 권한이 있잖아요. 국가의 임용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렇죠. 누구나 봐도 우리는 채용하고 싶다는 교사가 있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장님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이사장님의 수익 구조와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에도 우선권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했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채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채용해주기도 했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채용. 그거 좋네요. 채용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그 선생님들을 갖다가 뭐냐면 후보군으로 내려보내서 그분들이 뭐냐면 채용될 수 있게끔 한다면 사실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시행되고 있는데 더 확대가 되길 바란다. 잘 안 하죠, 그럼.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아예 자체를 안 뽑으려, 아예 안 뽑으려고 하니까. 워낙 안 뽑기도 하고. 내가 뽑고 싶다는 생각이 큰 거지. 근데 이제 사립학교는 그런데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하여튼 이제 법령상의 문제, 어떤 뭐 특혜라든지 우선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거 하나는 전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의 질이 되게 높기로 유명한 게 10년 전만 해도 영국이었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거기가 높았다고요? 나는 영국 교육의 실패라는 책만 봤는데. 그렇지. 아니, 우리가 실패됐을 때만 봤나 봐 우리가. 잘 때는 못 봤어. 제도가 변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였다고. 왜냐면 교사에 대한 대우,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그 인정. 그리고 선발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해서 그냥 똑똑한 애들이 교사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되게 높기로 유명했었는데 그 교원 평가제 도입하고 그다음 비정규직화 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안 하려고 그래서 외국에서 잡아갖고 교장이 저기 스카우트 헌터예요. 교사가 없어. 그래서 호주나 아니면 이런데 캐나다 이런 데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교사 초빙해요. 데려와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교사라고 봐요.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실 다 구축하는 어떤 기본은 교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사를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뽑을 것인가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교육계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영향력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때 적어도 계획되고 그리고 어떤 질적으로 양성된 교사들을 뽑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과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기간제 선생님의 정규직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렇게 쌤톡 식구 몇 분만 모여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인 합의가 정말 꼭 잘 되어지는 토론과 결론 속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쾌하고 명쾌하게 이야기 나누는 쌤톡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봐요.